안녕하세요. 지붕이 주는 기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큰 고목나무 아래에는 평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비를 막아주기도 마을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캠핑을 하러 가면 적당히 자리를 잡아 먼저 천막을 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는 거리에 파라솔들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이끌리듯 그 아래로 모입니다. 시장에는 천막이 펼쳐지고 이내 곧 활기를 띱니다. 한옥의 처마 아래나 정자에 가면 무겁게 얹힌 기와지붕 아래 세상 바깥이 선명해집니다. 이는 모두 지붕이 주는 기쁨입니다. 저희는 지붕이 단순히 건물 위에 얹힌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접점에 조금 더 주목하였습니다. 지붕을 체험하는 시점에 따라 처마로 인식되기도 천장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각을 가능케 하는 지붕이 도심의 밀도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붕 아래 개개인이 더 노출되고 눈치 보지 않으면서도 목적 없는 우연한 만남이 가능한 사회를 꿈꿉니다. 서울역 뒤편 서계동에는 과거 남대문과 소통하던 봉제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역과 서울로 공원화로 맥락이 끊겼고 현재는 대규모 단지 개발 지연으로 방치된 노후 주거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계동은 여전히 임대로 봉제 공장이 많고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도 많은 동네입니다. 저희는 이 서계동의 생활 방식과 함께 동네의 지붕 감각을 더해 보았습니다. 그에 앞서 서계동이 지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지붕, 사물을 위한 지붕, 화분을 위한 지붕, 배수구를 위한 지붕, CCTV와 박스들, 책들, 심지어 우편함까지도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사물 또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조각난 지붕을 서슴지 않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계동의 다수를 위한 지붕이 사회적인 접점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이 동네의 공동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계동의 4개의 지점에 이를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서계동을 걷다가 두 채의 집 사이에 좁은 사이 골목이 보입니다. 몇 개의 계단을 내려가 보니 막다른 골목길입니다. 이 길은 골목길에 면한 5개의 집만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 사이에는 큰 나무와 서계동 전체가 보이는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2개의 지붕이 골목길과 나대지 그리고 집의 현관들을 묶어주면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냅니다. 목재의 솔리드한 지붕과 가벼운 철제 프레임의 수명 지붕이 중첩되어 기존의 나무를 수용하면서 골목을 덮어줍니다. 중첩된 부분은 나무와 철제가 결고의 방식으로 엮이고 그 아래 평상이 놓여 2개의 지붕을 모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차,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들이 꽤 오고 가는 넓은 도로 앞에 슈퍼가 보입니다. 개미 슈퍼는 비록 현재 문을 닫았지만 190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가는 거점이고 서계동의 특성상 봉제 관련 배달과 택배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슈퍼와 택배 보관소 그리고 쉬매 공간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층에 위치한 슈퍼의 주인이 거주하는 작은 집은 테라스를 통해서 아래와 연계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틀어진 각도의 프레임은 덧대지기만 하던 서계동의 지붕에 틀을 제공합니다. 건물의 새로운 지붕이자 플랫폼의 입구에 건물의 새로운 지붕이자 플랫폼의 입구에 다양한 캐노피와 장치들이 덧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건물의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 건물 아래쪽에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서계동의 가파른 경사와 단차로 인하여 필로티 주차장이 주거 세대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들은 전망이 좋고 거리까지 개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희는 천장이라는 지붕의 또 다른 면을 적극 사용하여 이 공간의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건물에 따로 정착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구조체 역할을 하는 목구조 프레임이 주차장의 간접 조명 공간을 만들고 테라스를 만들며 결합 구조의 입체감이 공간에 생기를 부여합니다. 캐노피로 거리까지의 영역을 넓히며 바자회, 가드닝 등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서계동의 시장 뒷골목에는 오래된 특이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덕산 주차장과 만리시장은 겉에선 알기 어렵지만 봉제 공장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서로 단절된 채 차들이 이용하는 골목으로만 존재합니다. 또한 덕산 주차장의 뒤편에 위치한 주거지는 이 그늘진 주차장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봉제 공장의 노출과 교류를 위하여 넓은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레이팅으로 된 복도와 브릿지는 골목의 채광을 막지 않으면서 윗공간의 생활감을 드러내는 지붕이 됩니다. 또한 좁은 골목 틈으로 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면을 교체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일부는 뒷주거지로 연결하는 통로로 바꾸어서 주거지를 위한 동선을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서계동 같은 옛 동네는 너와 나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편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성격의 자투리 땅에 들어서는 크고 작은 지붕들이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생활감이 더해진 1년 뒤 지붕들의 모습입니다. 동네 방식에 따라 주민들이 고치고 덧붙이기 쉬운 건식의 재료는 동네의 지속 가능성을 더합니다. 정자에는 할아버지들이 앉아 바둑을 두고 슈퍼 앞에선 다들 잠깐 숨을 돌리고 갑니다. 필로티는 바자회로 붐비고 봉제 브릿지에서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관찰이 일상화되고 개인의 영역 바깥에서 나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지붕 아래의 공간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계동의 현재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 너희비의 노력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중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주민분들이 직접 덧붙이기 쉬운 재료랑 공법이라고 하신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만약에 두 분이 이런 걸 만들어 드렸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더라라고 저희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하면은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한 배려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설계에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 이제 서계동의 그 조각난 지붕들의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약간 건물이 아니고 그 부품을 고치듯이 사람들이 이제 지붕을 덧붙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다 제각각이고 좀 번잡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거리의 모양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슈퍼 같은 경우에는 슈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틀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캐너피나 차양이라는 그런 그 서계동에 계속 붙여지던 재료들도 이거에 이제 기반해서 붙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그 지붕을 만들 수 있는 배려점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1년 뒤의 모습을 그려주셨잖아요. 네. 그 1년 뒤나 혹은 뭐 한 5년 뒤에 여기가 더 이것저것 막 따개비처럼 붙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를 상상을 하신 건지, 근데 지금은 그려주신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 안 나와 있어서 그게 본인들이 설정한 기대치가 어디까지 이제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사소한 거긴 한데 이 주차장 필로티에 저거를 저렇게까지 많이 이거는 그냥 조명을 다는 용도인 건가요? 그 프레임 자체가 이제 조명을 다는 그러니까 조명을 위한 공간도 당연히 만들어주지만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였고요. 여기서는 그 목구조 프레임 자체가 바깥에 이제 필로티 바깥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체까지 실험을 한 게 저희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거 하려면 이렇게 안을 다 채우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과 중간에 결합 구조로 생기는 입체감이 공간에 생기를 부여한다라고 하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얘기하면서 심사위원들이 동일하게 궁금했던 부분이, 아니 지금 전체적인 생각이나 방향을 하면 이미 이 필로티 주차장은 그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뭘 더 붙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리서치가 서계동을 중심으로 하셨을 때 리서치에서 보여줬던 게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그게 사실은 그 지붕이 나온 것들이 기능적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CCTV에 덮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기능적인 한계나 뭐 물리적인 거나 이런 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운 건데 지금 두 친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게 물리적인 한계나 기능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그 관계에서 출발하고 공동성에 대한 회복이잖아요. 그럼 리서치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맞춰온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주차장이 필로티면 그걸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혹은 그 단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이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지붕들을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몇 군데에서는 약간 여러 사람의 그냥 그 각자의 의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의 지붕 아래서 다 여러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계동의 특성 자체가 막 거리에 사람이 많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어서 이제 많진 않았지만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아 이런 그 작은 지붕들이 뭔가 사람들의 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서 약간 그 발돋움을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지붕이란 요소가 이제 뭐 방수나 차양 같은 기본적인 건축 요소의 기능에서 이제 국한되지 않고 저희는 그 지붕 아래 공간 하나의 이제 공간으로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덧붙이고 하는 것들이 기능의 이유이더라도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행동 자체가 여러 명이 모이고 뭔가 화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붕을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도 임태영 선생님하고 사실 똑같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는 어떤 리서치 하신 것들이 결국은 단순히 지붕을 넘어서 뭔가 이 디자인을 보면 사물과 사람들이 결합된 어떤 플랫폼적인 형태로 발전된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그 중간 단계가 어떻게 그렇게 지붕에서 그 CCTV 지붕에서 그런 플랫폼적인 것에서 발전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고 그 이름 자체도 뭔가 그 슈퍼 플랫폼이 아니고 슈퍼 플랫폼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저는 어쨌든 그 프로젝트가 좀 이 전체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하나 추가하는 질문은 아까 지붕들의 뭔가 연대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타입들의 지붕들이 지금 하나의 그 마을 안에 이제 퍼져 있는 거잖아요. 설명에서는 각각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걔네가 이 안에서 어떻게 뭔가 연대된다거나 이 전체 안에 어떤 걸 조율하고 있다 뭔가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말씀하신 연대 가능성은 어떤 부분을 상상하신 건지. 우선 그 네 개의 지점을 적극적으로 엮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서계동에 그냥 이렇게 작게나마 그런 요소가 생겼을 때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한 5명의 공동성이라도 저희는 공동성을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걸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뭐 각자의 취향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이제 저희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 지붕이라는 접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지붕 아래 나도 이 공간이 좋아서 왔는데 다른 사람도 그 공간이 좋아서 왔고 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취향으로 뭔가 하나의 공동성이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서계동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설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